사이다, 무비튼. 그날 나는 1살 된 아들과 남편 이렇게 3명이서 시부모님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산소는 산의 높은 곳에 있어서 도중에 차를 세우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우 정상에 다다라서 산소 앞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라이터를 두고 왔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어서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들이 산소 앞에 있는 비석 위에 아무런 손잡이도 없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근처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1살이고 몸의 균형을 아직 잘 잡지 못하는 데다가 머리까지 무거워서 잘못해서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은 방긋방긋 웃으면서 내 품 안에서 깍깍거렸습니다. 이런 곳에 지훈이를 혼자 두다니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들을 보고 안심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돌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왜 내린 거야? 왜 내린 거냐니?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이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아이를 비석 위에 앉혀두면 어쩌자는 거야? 애가 만약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하지만 안 떨어졌잖아. 나는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아이를 두고 어딜 간 건지 이유를 물었더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쪽 작은 언덕에 있는 수풀에서 비석 위에 앉아있는 지훈이가 예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단 말이야. 웃기지 마. 그건 위험한 행동이잖아.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에 참을 수가 없어져서 나는 남편을 두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전철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듯 오히려 자신을 산소에 두고 갔다고 투덜투덜거렸습니다. 나한테 불만을 말하기 전에 당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는 게 어때? 지훈이는 당신이 거기에 앉혀놔서 죽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게다가 당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잖아. 가까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있으면 만약에 잘못해서 떨어졌을 경우에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들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한 거였다니까. 산소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인간이 당신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비석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이제까지 한 명이라도 있었냐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산소와 같은 주제는 일반적으로 지인과 대화하진 않아. 그보다 나도 아기였을 때 비석 위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남편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아기였을 때 시부모님이 비석 위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부모의 그 아이니까. 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기념사진은 시부모님대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에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아버님이 찍어주신 무덤 위에 앉은 사진을 몇 장 가져오더니 우쭐해하면서 이거 봐봐. 아빠도 했다고. 난 틀리지 않았어. 하고 코웃음 치길래 전 세계를 뒤져도 이런 사진을 찍는 건 당신네 부자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화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남편이 내뱉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비석 위에서 15분가량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 생명력이 강한 굳센 남자아이라고 인정받았다고. 만약에 지훈이가 거기서 떨어졌다면 아빠한테 받았던 강한 영혼이 지훈이의 안에는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둘째를 낳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되는 거라고? 당신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게다가 처음에는 당신이 사진을 찍으려고 거기에 앉혀뒀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네? 아이,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사진을 찍으려고 한 거라니까? 그 기념도 되고 말이야. 웃기지 마.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라고. 이성의 끈이 끊어진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랐지만 이제까지 있었던 일과 남편의 폭언을 말하니 이제 절대로 돌아가지 마. 그 자식한테 절대로 내 손주를 내주지 않겠어. 하고 아버지가 크게 화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남편한테 이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은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혹시나 남편이 폭언을 말할 수도 있기에 녹음기를 들고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예상한 대로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가사를 내팽개치다니 대체 뭐 하는 거야 너는? 폭력? 그건 아들 대신에 때린 것뿐이야. 당연하잖아? 그리고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나 본데? 결과적으로 무사했으니 된 거 아니야?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질래? 그거는 내가 눈치챘으니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난 거잖아. 시끄러워. 아이는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너도 아직 어리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내가 시도하면 한 방에 생긴다니까? 도저히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나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돌아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내 머리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도 내 말을 듣고서는 그래, 이혼해줄게. 그것보다 비석 위에 앉는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아들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선의를 봐서 둘째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건데 그것도 거부한 너도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혼하게 됐지만 이혼하고 나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주위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말 그대로 엘리트여서 내가 결혼할 때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평판은 언제나 좋았던 겁니다. 그런 남편이 아무래도 내가 가사와 육아를 내팽개치고 놀러만 다녀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 측 친척이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그놈의 호족에 하자가 생겼어. 그놈은 엘리트란 말이다. 너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렸어. 위자료 내.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녹음기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편이랑 이혼하게 된 건 이 사진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남편이 저지른 언행을 전부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서도 남편이 상식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은 남편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아들한테도 똑같이 해보세요. 죽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아들을 죽이고 나서 마치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둘째를 만들면 돼 라고 아내분한테 말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돌아갔습니다. 나한테 말하러 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중하게 이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더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빠서 이혼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지만 내가 말한 내용들이 점점 퍼졌습니다. 전 남편은 원래부터 엘리트였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에 어울리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혼했다고 하니 당연히 왜 이혼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 비석과 나한테 한 폭언이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저 사람 1살 된 아이를 비석 위에 올려놓고 시련을 견뎌내는 걸 보기만 했다고 해요. 뭐? 시련이라니? 글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나 뭐라나? 그런 시험을 하다니 사이코패스 아냐? 만약에 그걸로 애가 죽었으면 어쩌려고 했었담? 아내분한테는 계속해서 만들면 된다고 했었다던데? 믿을 수가 없네. 로봇 같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최악이야! 라고 소문이 퍼져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우울해하며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증거로 변호사한테 제출했으며 전 남편으로부터 아들에 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터를 들고 차에서 돌아온 순간 나는 정말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이 비석 위에서 떨어졌다면 나는 남편을 어떻게 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한테는 그런 위험한 내면이 아직까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나마 좀 더 빨리 알아채서 이혼을 하게 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남자한테는 2번 다시 아들을 만나게 해줄 생각은 없지만 말이에요.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